네,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기사부터 스포츠 소식인데요. 화면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도 참 잘 어울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기사 무슨 내용 담았습니까? 네, 중앙일보와 서울신문 기사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중앙일보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피파의 승인을 받기 쉽도록 가장 기본적인 검은색으로 제작한 마스크라고 하고요.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제작을 해줬다고 합니다.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는 카본 소재로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가볍고 편안하고 또 단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카타르로 오기 전에 토트넘에서도 팀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머리로 공을 받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전력 질주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아직 완전히 적응되진 않았는지 훈련 중에 여러 차례 고쳐 쓰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영국보다 카타르가 땀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나고 또 수술 후에 붓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고쳐 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팬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 걱정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나선다면서 팬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진 사이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쾌걸조로나 배트맨 같다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대표팀의 영웅이 되어서 멋진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발사 성공 소식인데요. 지금 아르테미스 1호가 어제 발사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이렇게 발사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는 지난 8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죠. 하지만 크고 작은 이상이 발견되거나 허리케인 등의 영향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어제 이렇게 발사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발사 준비를 하던 중에 연료인 액체 수소가 새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걱정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진이 즉각 수리를 하면서 발사를 했고요. 기존 발사 예정 시각보다는 43분 지연돼서 발사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90분 후 달로 가는 궤도에 진입했고요. 또 2시간 후에는 2단 로켓을 분리하면서 성공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달의 반대편까지 갔다가 다음 달 11일 미국 해안으로 귀환하는 26일간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지 않고 가장 길게 우주에 머무는 기록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인간 대신 마네킹 3개가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우주에서 날아드는 방사선을 측정하고 또 우주선의 진동과 가속도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진짜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고 오는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될 계획이고요. 나아가서 2025년에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호 발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자, 먼저 아르테미스 1호가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인데요. 어제입니다. 이임재 전 서장과 류미진 전 과장이 국회 행안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의 지휘 그리고 보고 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지적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용산경찰서로 또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서울청에서 경찰청까지 이렇게 보고되는 과정마다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지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동아일보가 그동안 인터뷰한 경찰과 소방 행정 분야 전문가 20여 명은 모두 다 경직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경찰은 11개 계급이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게 되면 전체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2 상황실, 경비, 또 정보 등 경찰의 각 기능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유기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마약 단속에 나갔던 경찰관들이 인파 통제는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투입된 점 등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11개로 이루어진 경찰 계급을 조금 줄이거나 혹은 현장 인력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법,
또 비상시에는 단계를 건너뛰어서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드는 법 등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을 아우를 안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각 기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중망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유치 활동을 위한 회비를 10대 기업을 통해서 조성할 거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좀 잡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10대 그룹을 통해서 약 311억 원의 특별 회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고요. 내년 6월까지 특별 회비 형태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대한상의 부회장은 외부 압력 없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회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회비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드는 돈을 예산이 아닌 후원 방식으로 기업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BTS 무료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제작비 70억 원을 16개 기업이 분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보다도 더 큰 회비가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기업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룰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소식도 조금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벌써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도 차기 대선을 2년여 앞두고 출마 선언을 했다면서 이례적이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황금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쇠퇴하는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내 경쟁 구도가 복잡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지금 사진에 나온 인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사진 속 모습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소 달라진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히면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40대 디샌티스가 급 부상하는 분위기라고 했는데요. 이 디샌티스 주지사는 1978년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32살 어리고요. 정치 경력은 짧은 편이지만 이른바 트럼프표 강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디샌티스는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만약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 리틀 트럼프 정면 승부가 펼쳐질 걸로 예상된다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해안가에 플라스틱 컵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1,000원의 마법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어떤 기사입니까? 네, 제주도에서 매년 200만 명이 찾는다는 우도. 여기서 최근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료값에 1,000원의 보증금을 더 붙이고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건데요.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도 내 11개 인기 카페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한 카페 사장은 해변에 우리 카페 로고가 박힌 일회용 컵이 굴러다니는 걸 보니까 착잡해져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참여 동기를 밝혔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이 모이다 보니까 하루 처리 용량을 넘어서서 쓰레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요. 우도와 해안까지 오염될 것을 걱정한 상인들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그 이후 쓰레기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게 되면 기존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와 비용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하려고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면서 유예했고요. 다음 달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 우도의 사례는 일종의 사전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담당자는 우도에서 시작된 실험이 제주를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